안녕하세요. 2025-320055 박찬호 트리 구조에 대해서 계산수학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생성형 AI는 5페이지 이미지 생성, 트리 구조 사용 예시 검색에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는 불법적으로 사용은 없습니다. 만약 불법적 사용이 확인될 경우 본 활동의 추가 점수에 대하여 0점 처리에 동의합니다. 목차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트리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나 트리의 정의에 그래프가 사용되었고 또 트리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시간 복잡도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트리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또 덧붙여서 트리 구조가 현재까지도 정말 많은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트리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프적 정의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리의 용어 및 트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 후에 이번 발표에서 심화적으로 다룰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진 탐색 트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진 탐색 트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한 AVL 트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코드, 의사코드를 분석하고 시간이 된다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실행해보는 것까지 목차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트리란 순환구조 없이 모든 정점이 연결되어 있는 단순 그래프이다. 여기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그래프의 정의를 떠올려볼 수 있는데 그래프는 공집합이 아닌 꼭지점들의 집합, 모서리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각 모서리는 하나 또는 두 개의 꼭지점을 끝점으로 가지며 모서리는 그 끝점들을 연결한다. 여기서 단순 그래프라는 말은 루프 구조가 없는 그래프를 뜻하는데 루프 구조는 두 꼭지점을 연결하는 모서리가 두 개인 경우 루프 구조가 되는, 두 개 이상인 경우 루프 구조가 되는데 트리의 경우 순환 구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든 세 개든 반복되게 돌아가는 구조가 있으면 트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 구조를 살펴봤을 때는 어떤 꼭지점이 하나 있고 그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으로의 모서리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단순 그래프여야 하며 또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구조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이 n개라면 여기 지금 그린 예시와 같이 3개라면 모서리의 개수는 n-1개이다. 여기서는 모서리의 개수가 2개입니다. 모서리가 하나라도 추가되면 순환구조가 생긴다. 이 말은 단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미 모두 연결된 모서리들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추가로 연결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순환구조가 생겨서 트리 구조가 아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서리가 하나라도 삭제되면 분리되는 꼭지점이 생긴다. 이 말 역시 모든 꼭지점들이 하나의 모서리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서리든 하나가 끊기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분리되는 꼭지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명제들은 모두 정의와 동치인 명제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트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 및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생성한 그림 이미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용어들을 설명할 건데 먼저 루트는 트리 구조가 무조건적으로 루트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트리 구조는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트는 최상위 노드로 가장 위에 있는 노드입니다. 루트의 특징은 루트를 가리키는 선행자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루트의 레벨을 0이라고 하고 루트로부터 가지가 뻗어나오는 모습으로 트리를 연상하곤 합니다. 프레데세서는 부모라고도 하면서 선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자라는 것은 직전 노드에서 그 아래 하위 노드로 연결되는 구조가 있을 때 그 상위 노드를 프레데세서라고 하고 그 하위 노드는 프레데세서의 석세서, 그러니까 후행자 또는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리프는 나뭇잎이라는 뜻인데 나무에서 나뭇잎이 나무의 끝에 달려 있듯이 가장 최하위 노드를 리프라고 부릅니다.
시블링스는 레벨이 같은 노드들인데 한마디로 부모를 공유하는 노드들을 시블링스라고 부릅니다. 앤세스터는 조상이라는 뜻인데 그 어떤 노드에 대해서 그 부모를 포함해서 그 부모의 부모처럼 루트까지 이어지는 모든 경로를 따라갈 때 나오는 노드들이 모두 그 노드의 앤세스터가 됩니다. 반대 개념으로 디센던트가 있습니다. 패스는 길이라는 뜻인데 그래프의 정의상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각 꼭지점을 잇는 모서리들을 모두 경로라고 부르며 경로가 아닌 부분으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레벨은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0부터 한 번 패스를 따라갈 때마다 하나씩 증가합니다. 헤잇은 레벨에 1을 더한 값과 같은데 높이를 뜻하고 헤잇과 똑같은 용어로 뎁스가 사용되긴 합니다. 서브트리는 재기적인 구조를 갖는데 루트에서 파생되는 자식 노드들을 또 다른 트리의 루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자식 노드가 만드는 트리를 루트의 서브트리라고 부릅니다. 밑에 보시면 특징입니다. 사이클이 없는 연결 그래프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이클이 없다는 것은 순환 구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과 9가 이렇게 꼭지점으로 연결된다면 4, 8, 9의 순환 구조가 생성되는데 이런 순환 구조는 트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루트 노드에서 시작하여서 각 노드는 하나의 부모를 가진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노드로 들어오는 모서리는 무조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가 있으면 노드의 선행자로부터 올 수 있는 모서리는 두 개일 수 없으며 무조건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자식으로 뻗어나가는 모서리의 개수는 0개부터 0개 이상의 모든 개수가 가능합니다.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두 개 가질 수도 있고 세 개 가질 수도 있고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n개의 노드를 가진 트리는 항상 n-1의 간선을 가진다. 즉 n개의 꼭지점을 가진 그래프는 항상 n-1개의 모서리를 가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트리의 예시는 뒤에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서브트리의 개념으로 트리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데 재기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정의는 아까 설명했던 정의이고 오른쪽 정의를 보시면 트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노드의 유한한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트리는 비어있거나 루트로 지정된 노드로부터 0개 이상의 서브트리를 가지며 서브트리 또한 트리의 정의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트리는 비어있거나 즉 트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트리로 포함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루트로부터 지정된 루트 노드가 있겠죠. 루트 노드가 하나 있으면 0개 이상의 서브트리, 그러니까 루트 혼자만 있어도 서브트리 0개의 트리가 되며 만약에 서브트리가 1개다 라고 했을 때는 루트로부터 이어지는 노드가 1개, 그리고 이 노드 또한 트리의 재기적인 정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 노드 또한 비어있거나 아니면 루트로 지정된 노드로부터 0개 이상의 서브트리를 갖는 이런 재기적인 방법으로 트리 구조를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트리의 구현입니다. 트리는 개념적으로는 그래프로 보이지만 실제로 프로그래밍 또는 컴퓨터 내에서 구현할 때는 메모리 영역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적 배열인데요. 동적 배열이란 배열의 크기를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용하는 배열입니다. 동적 배열의 장점은 데이터의 검색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동적 배열은 물리적으로 인접한 영역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통한 검색이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검색이 빠르고, 다만 단점은 기존에 있던 노드가 중간에 삭제될 경우 뒤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한 칸씩 옮겨야 되는데 이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선형 리스트입니다. 링크드 리스트인데 이거는 그래프를 구현할 때도 설명을 했었던 방법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유사한데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쉽습니다. 이유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삭제하지 않아도 여기서 가리키는 이 모서리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또 여기 있는 모서리가 가리키는 마지막에 새로운 꼭지점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삽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데이터의 검색이 비교적 느립니다. 동적 배열이 인덱스를 통해 물리적인 연결로 빠르게 검색한 반면 선형 리스트는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를 통해서만 데이터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검색이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심화 주제인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정의는 이진 탐색 트리는 정렬된 이진 트리이다. 이진 트리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진 트리라는 것은 하나의 부모로부터 자식이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는 트리를 말합니다. 아까 트리의 구조를 살펴볼 때 선행자는 무조건 하나여야 하지만 후행자는 0개 이상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만 이진 트리는 최대 2개까지의 자식만 가질 수 있는 트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진 탐색 트리는 정렬된 이진 트리라 했는데, 정렬됐다는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렬됐다는 것은 루트의 레프트 서브 트리는 루트의 키값보다 작고 루트의 라이트 서브 트리는 루트의 키값보다 크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이 이진 트리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진 트리라면은 하나의 노드로부터 나오는 후행자의 모서리가 최대 2개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보시면 13에서도 왼쪽 오른쪽으로 하나씩 나오고 있고, 9에서도 2개, 10에서 1개, 12에서 없는 것처럼 모든 노드들을 살펴봐도 3개 이상의 후행자를 갖는 노드가 없으므로 먼저 이진 트리는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렬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13의 기준으로 13의 왼쪽에 있는 서브트리에는 모두 13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 있고, 13의 기준으로 13의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에는 모두 13보다 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해보면 9 기준으로 왼쪽에는 9보다 작은 값, 9 오른쪽으로는 9보다 큰 값을 갖고 있으므로 모두 확인해보면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BST라고 할 수 있습니다. BST의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BST의 구현입니다. BST는 아까 살펴봤듯이 2가지 정도의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데, BST는 삽입과 삭제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특징을 살펴보면 동적 배열보다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하는 게 더 간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를 통한 구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를 통해 구현할 때 하나의 노드를 선언하는데, 노드를 구조체로 선언합니다. 구조체 안에는 그러면 총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데이터 값이 들어가야 하고, 데이터 값을 가운데 회색 박스에 넣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리 구조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자기 자신과 같은 데이터를 가리키는 모서리, 즉 포인터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와 라이트를 포인터로 선언하여 구현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레프트가 되고 이쪽이 라이트가 됩니다. 레프트가 또 다른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그 노드 역시 같은 구조체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수도 코드를 보면 데이터는 데이터이고 타입은 아직 의사 코드이기 때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레프트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라이트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란 입력 크기 n에 대한 기본 연산의 횟수를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치 트리에서 시간 복잡도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몇 번의 연산 만에 찾을 수 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평균적으로
링크드 리스트, BST 바이너리 서치 트리와 링크드 리스트 사이에 평균적으로 시간 복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의 시간 복잡도 비교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가 n개 있다고 했을 때 선형 탐색은 앞에서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비교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 탐색에서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 복잡도는 1부터 n까지의 평균이기 때문에 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ON번의 연산을 겹쳐야 합니다. 왜 5의 2분의 n이 아니냐면 2분의 1은 상수이기 때문에 5의 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진 탐색의 시간 복잡도는 처음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절반으로 갈리고 또 한 번 비교를 할 때마다 데이터가 절반씩 갈리기 때문에 로그 2의 n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미친 2를 생략하면 이진 탐색의 시간 복잡도는 5 로그 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5의 n과 5의 로그 n을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5의 n보다 5의 로그 n이 작으므로 탐색을 할 때 그냥 선형 리스트보다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탐색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정렬된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부터 10까지 정렬된 데이터가 순서대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선형 결합에서는 1, 다음에 2, 다음에 3, 다음에 4 해서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10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평균적으로 5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겠죠. 그렇다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어떨까요? 맨 처음에 1이 들어왔기 때문에 1이 루트 노드가 됩니다. 이후에 2가 들어오면 2는 1보다 크기 때문에 1의 오른쪽 서브 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3이 또 들어오게 되면 1보다 크므로 오른쪽, 2보다 크므로 오른쪽 해서 다시 3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사실 모양이 선형 결합과 똑같아집니다. 즉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이점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바이너리 서치 또한 평균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5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은 정보가 들어올 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작아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비효율들이 쌓여서 많은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AVL 서치 트리라는 AVL 탐색 트리를 사용하는데 AVL 서치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VL 서치 트리의 정의입니다. 양쪽이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된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AVL 트리도 이진 탐색 트리 BST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트리가 아니라 항상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된 트리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룬다는 말은 루트의 양쪽 서브 트리의 높이 차가 1을 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13으로부터 왼쪽 서브 트리의 높이는 3이고 오른쪽 서브 트리의 높이도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쪽 높이 차가 0이 됩니다. 3 빼기 3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9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0이 되고 7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은 서브트리가 1개이므로 높이가 1이고 오른쪽은 서브트리가 없으므로 높이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뺐을 때 높이차가 1이 됩니다. 1을 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1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노드들을 확인했을 때 모든 노드의 서브트리의 양쪽 높이차가 1을 넘지 않으면 AV의 트리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V의 서치 트리의 구현입니다. 기본적으로 BST의 구현과 같지만 구조체에 추가된 변수 하나가 있는데 밸런스 벡터입니다. 또는
그 높이 헤이스를 넣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밸런스 팩터로 설명하겠습니다. 밸런스 팩터는 왼쪽의 높이와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를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밸런스 팩터를 넣는 이유는 밸런스 팩터가 2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2 이하일 때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조체에 밸런스 팩터라는 변수 하나를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는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전에 밸런스가 안 맞게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삽입과 삭제 과정에서 이미 밸런스가 맞던 그 노드에 밑에 뭔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면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총 4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L 케이스는 레프트 오브 레프트 케이스입니다. 레프트 오브 레프트 케이스는 이미 왼쪽이 더 높은 서브 트리에서 그 왼쪽 서브 트리가 또 다시 왼쪽이 높은 경우 발생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빨간색으로 칠한 노드의 밸런스 팩터는 2가 됩니다. 2는 1보다 크므로 여기서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밸런스가 깨진 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R 케이스에서 빨간색으로 칠한 노드도 밸런스 팩터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불균형한 트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R 케이스는 왼쪽 서브트리가 높은 서브트리에 왼쪽 서브트리가 오른쪽이 더 높도록 그렇게 해서 균형이 무너진 경우입니다. 기존에 왼쪽이 높던 서브트리에 오른쪽에 노드가 삽입되면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왼쪽이 높던 서브트리에 왼쪽 노드가 삭제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RL 케이스가 있는데 LR 케이스는 라이트 오브 레프트 케이스고 RL 케이스는 레프트 오브 라이트 케이스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노드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오른쪽의 서브트리가 높이가 3인데 왼쪽의 서브트리 높이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팩터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균형이 깨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AV의 트리에서는 로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로테이션은 회전하는 회전 알고리즘인데 회전을 통해서 밸런스를 재조정합니다. 먼저 LL 케이스와 RR 케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LL 케이스와 RR 케이스는 모두 균형이 깨진 노드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LL 케이스에서는 균형이 깨진 이 빨간색 노드에 대해서 우측으로 회전을 하도록 시킵니다. 우측으로 회전을 하면 그 밑에 있던 자식 노드가 부모의 자리로 올라오고 이 노드가 여기 자리로 올라오고 회전됐기 때문에 원래의 노드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회전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회전을 했을 경우에 정렬이 깨지지 않으므로 여전히 정렬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양쪽 서브트리의 높이 차를 조정하여서 높이가 차이가 1 이하가 되도록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도록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조정을 하고 나면은 원래는 밸런스 팩터가 2였던 자리가 지금 밸런스 팩터 0으로 다시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케이스로 RR 케이스를 살펴보면 RR 케이스는 그 문제가 있는 노드를 그 치우친 반대 방향, 즉 왼쪽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왼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원래 문제가 있었던 부모 노드가 내려가고 자식 노드가 부모 노드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밸런스 팩터가 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LR 케이스와 RL 케이스의 경우가 조금 더 어려운데 LR 케이스와 RL 케이스는 먼저 더 높은 쪽에, 그러니까 높이가 더 높은 쪽에 서브트리를 먼저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그 후에 원래 문제가 있었던 원래 밸런스가 안 맞았던 팩터를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R 케이스를 살펴보면 지금 빨간색 노드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노드인데 빨간색 노드의 왼쪽 노드가 더 크므로 레프트 하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왼쪽 노드의
왼쪽 노드로 가지고 있는 자식의 루트가 오른쪽이 더 높은 i이므로 먼저 왼쪽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즉 문제가 있는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를 왼쪽으로 회전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던 부모 노드, 파란색 부모 노드는 내려가게 되고 아무것도 없던 자식 노드가 올라오면서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는 여전히 여기가 레프트 하이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노드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면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밸런스 벡터가 0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드들의 정렬 여부를 봤을 때 순서대로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1, 2, 3이라고 했을 때 정렬되고 나서의 다시 밸런스가 맞고 나서의 그 값들을 보면 1, 2, 3으로 여전히 정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렬은 필요하지 않고 로테이션만으로도 밸런스 팩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RL 케이스는 조금 더 어려운 경우입니다. RL 케이스에서 빨간색 노드를 보시면 조금 더 확대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빨간색 노드를 보시면 오른쪽 노드가 더 높은, 오른쪽 서브트리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H 케이스이고, 또 그 더 높은 오른쪽 서브트리에서는 왼쪽 서브트리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L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브트리 먼저 회전을 시켜야 합니다. 서브트리 먼저 LH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여기 있던 노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나머지는 옆으로 내려가면서 LL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RR 케이스로 바뀌었고, RR 케이스는 다시 회전을 왼쪽으로 해야겠죠.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 원래 있던 노드의 오른쪽이 부모가 되므로 자식이 갖고 있던 왼쪽 서브트리를 받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원래 부모였던 이 빨간색 되는데, 빨간색의 오른쪽으로 자기 오른쪽의 왼쪽 서브트리를 가리키고, 빨간 쪽의 오른쪽 자식은 올라와서 다시 부모가 되면서 왼쪽으로 빨간색을 잡도록 이렇게 포인트 연산을 해주면 여기와 같은 그림이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초록색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자식이었던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였는데 지금 원래 부모였던 노드의 오른쪽 서브트리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정하면서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방식을 사용하면 언제나 밸런스가 맞도록 보장된 이진 탐색 트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AV의 트리라고 합니다. 시간 복잡도 비교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아까 봤던 최악의 경우를 비교해 볼 건데, 아까 봤던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최악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와 다를 것 없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트리였는데, 이 경우 시간 복잡도는 5n이 됩니다. 링크드 리스트와 다를 것이 없는데, AV의 트리의 경우에는 밸런스 팩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너져도 5의 로그 n을 띄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가 AV의 트리가 더 낮기 때문에 AV의 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 구조의 예시 짧게 살펴보고 마칠 건데, 트리 구조로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있는데, 폴더 구조입니다. 컴퓨터에서 폴더를 저장할 때 C 드라이브 안에 유저 아니면 공통 이런 게 있고, 그 안에 또 사진, 문서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는 이 구조를 트리 구조처럼 볼 수 있습니다. C 드라이브 안에 유저, 공통 이런 식으로 사진, 문서 이런 식으로 보면 트리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가계도 또한 트리 구조로 볼 수 있는데, 가계도에 조상이 있고, 조상이 가리키는 자식들 있고, 그 자식들 아래 또 다른 자식들이 있고, 이것도 트리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순 검색은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다고 쳤을 때 자기보다 작은 단어면 왼쪽, 사전순으로 앞쪽인 단어면 왼쪽, 사전순으로 오른쪽인 단어면 오른쪽으로 하면 사전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리에 대해서 발표한 2025-32005 박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